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뽀글이 해먹다가 갑자기 뽀글뽀글 거품 생각이 나서 정리해본 서울 아파트 거품. 뽀글뽀글 서울 아파트 거품. 도대체 아파트 원가가 뭐길래? 라는 이슈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야, 이거 거품이라는 말 자체가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내피셜이 아니라 실제 여기 KIRI 한국보험연구원 2020년 2월자 보고, 이게 연구 보고서예요. 여기 요 분이 연구위원님이 쓰시는 어떤 표현입니다.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단순 추측 아니에요. 거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지한 연구 주제라는 거죠. 열등감 폭발은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아씨, 부럽네. 그래도 부러워도 거품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빚내서 사고 있진 않는 거죠. 물론 돈도 없어요. 그래서 빚내야 되는 거지만 넘어갈게요. 자, 보험연구원에서 왜 보험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나 쓸 것이지 왜 서울 아파트 그 민감한 서울 아파트 거품을 건드리느냐. 보험회사가 보험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큰 오산이죠. 예. 보험으로 적립한 막대한 자금을 굴려서 자산을 운영하죠. 주식도 하죠. 예. 주식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근데 약간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보험연구원에서 보니까 약간 올해 특히 이제 내년에 전망해봤을 때 올해나 내년이나 약간 거품이 낀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거품에 대한 정의를 그러니까 이런 전제로 정의라기보다는 사실 거품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 누구에게는 당연한 가격이고 누구한테는 그냥 거품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비합리적인 가격이 2019년 10월 현재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 장기 기준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 이상 비합리적인 가격이 기준이 됐다라는 걸 기준으로 얼마나 거품이 꼈는가를 공식을 통해서 산출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가격이 지속됐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런 얘기가 보고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하여튼 이런 전제로 했다. 즉 여기서는 거품은 비합리적인 가격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설정해 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제일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결과와 이 요약 보고서에 눈 빠집니다. 이 보고서 보면은 재밌긴 한데 눈 빠져요.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10월 현재 종로구 중량구 우타 같죠? 우타 맞죠? 이거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 금천, 관악구 등 7개 구를 제외한 잠깐만요. 종로구 여기 강북, 도봉, 구로, 금천, 관악 솔직히 관악 모르겠어요, 관악은 잘 몰라요. 살아보긴 했는데, 관악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열악한 데도 많고. 종로를 제외한 나머지 18개구, 거품이 가능성이 높다. 자, 제 내피셜 아닙니다. 자, 한국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 내피셜이 아니에요. 네? 나중에 보겠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서울 아파트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런 거를 뒷받침해 주시는 연구 자료나 지표를 제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대가리 받고 바로 받아들이죠. 근데 없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자, 둘째, 이건 결과예요, 결과. 거품은 강남구와 용산구. 근데 용산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이게 참 넘어갈게요. 용산구에서 가장 먼저 형성이 되었고 이후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 강동으로 확산됩니다. 야, 이거 정말 비슷하죠? 가격이 형성되는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잘 이제 예측을 이제 해주신 결과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갔죠. 자, 같은 방법으로 서울 아파트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그렇죠, 2008년 이전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이제 글로벌 금융 이제 침체 사태를 말한 건데, 가능성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다. 그래가지고 서울 아파트 가격의 거품 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4개월 있고, 2009년 이후로,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예, 진짜 놀랄 정도로. 그 부동산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2006년이라는 요 연도를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예, 일단 당시 아파트 가격 거품은 강남구에서 먼저 강남구에서 먼저 꺼지고, 그러니까 강남을 지표로 활용한 이유가 이런 거죠. 이런 거. 강남이 선도하고 강남이 끌어내리고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영상이었죠. 강남 재건축, 저는 뭐 살 건 아닌데 봐요. 마치 주식 선물 지수 보듯이 봐요. 신기하거든요. 1억이 왔다 갔다. 그게 정상은 아니죠. 이게 뭐 1년도 아니에요. 1년 단위도 무슨 부동산이 1년 단위도 아닌데 몇 억씩 흔들리는 거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클래스죠. 거품을 해소시킨 주된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었다. 실제로 2009년, 그러니까 2008년에 왔지만은 바로 그냥 2008년에 바로 이제, 물론 바로 오기도 했어요. 재건축 이런 부분에는 바로 영향이 왔지만 실제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좀 있다 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와가지고 금융 충격 위기가 와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어요. 강남구 진짜 몇 억씩 내려갔죠. 자, 그래서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그때를 설명해 준 거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발생한 지 2년 2개월이 넘었고, 자,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서울 아파트 거품이 3년 4개월 지속됐는데 외환위기 때문에 꺼졌고, 자, 지금은 그 거품이 2017년부터 2년 2개월 동안 형성됐는데, 코로나다, 또 12, 16 대책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에 거품이 점차 축소될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미 올해 2월에. 근데 왜 자꾸 거품이 아니라고 하지? 그게 내피셜이에요. 아니면 근거를 제시하세요. 아까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 만약에 거품이 꺼진다면 어디부터 영향이 올까? 그 얘기예요. 강남부터. 그래서 강남을 잘 살펴보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또 이제 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연구의 어떤 전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요 부분. 자, 요거는 한번 쭉 보세요. 내재 가치를 P로 두고 이런 거예요. 이런 공식을 했다. 이렇게 오차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했다라는 얘기죠. T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실제 변수 값은 아니죠. 하여튼 요런 공식을 했다. 오차까지 이제 가중 평균을 구해서 식을 형성을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재 가치, 아파트의 내재 가치 가로 열고 적정 가격이라 하잖아요. 요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분양 원가랑 비슷한 말이야. 아파트 분양 원가. 시공사가 이제 만들어서 시공사 이윤까지 붙여서 낸 내재 가치, 적정 가격. 그러니까 이게 회계학으로, 그러니까 회계 원리적으로 보면은 이걸 잔존 가치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감각상각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좀 이게 처음 듣는 분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냥 전세 가격으로 대리 변수로 맞춰버린 거예요. 쿨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 보고서 보면은 그래프나 이런 게 뭐랑 비슷하냐면 매매가율, 전세가와 매매가율의 어떤 변동폭 비슷해요. 왜냐? 대리 변수로 사용했으니까 내재 가치를 전세 가격으로. 이거 완전 쿨하죠. 왜 보험연구원에서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몰라요. 아파트 분양원가를 서울 아파트는 적어도 잘 몰라요. 그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또 잘 몰라요. 왜 안 알려주니까. 자, 분양원가가 뭐냐? 요거예요. 요게 분양원가. 쉽게 봐서 건축 비용 플러스 택지 비용 플러스 시행사 이윤, 이 5%라고 하는데 이 5%는 좀 무시하셔도 돼요. 사실은 무시할 건 아니지만 이 이유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실련의 주장이기 때문에 요 정도 해야 경제정의다. 근데 실제 이유는 이게 아니죠. 예. 하여튼 요런 거예요. 건축 비용, 택지 비용. 근데 우리가 택지 비용은 잘 알 수 있어요. 뭘로? 그렇죠. 공시지가로.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데 건축 비용은 이게 문제예요. 요게. 이거를 공개해라.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내재 가치를 전세가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거품이다. 결론이 난 거죠. 네, 결론이 났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어서 잠깐 분양원가 얘기했고요. 잠깐 다시 돌아올게요.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아까 서울 아파트 거품 연구 결과 다시 볼게요. 요거는 표로 된 거예요. 아까 그 결과 요약을 표로 해놓은 거예요. 용산 매우 높음, 거품 가능성 매우 높음, 성동 매우 높음.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실제로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도 보고서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보십시오. 예. 물론 보기 싫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동대문은 다소 높음이네요. 예, 이렇게 나와요. 종로는 매우 낮음. 그런가? 예. 성북 다소 높음. 성북 다소 높음은 나왔죠. 예. 이거 제 내피셜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딱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가 막 약간 좀 화가 났었어요. 서울 아파트는 거품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생각은 어떤 저만의 생각이래요. 그러면 보험연구원을 항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얘기해줬어요. 여기다 항의하시라고 먼저. 보험연구원에서 이 자료 내놓은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자 때문이에요. 투자 지금 그러면 적어도 보험사의 자금이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런 자료가 나왔는데 낮은 데 들어가겠죠. 낮은 데 도봉이나 낮은 데 들어갈 수 있지만 용산 이런 데 안 들어간다고. 매우 높음. 노원 다소 높음. 노원 높죠. 아무리 강북 얘기지만 강서 높음. 강서 높아졌죠. 마포 높음. 마포 매우 높은데. 어쨌든 연구위원님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영등포 영등포 높죠. 영등포는 그럴 높은 이유가 있죠. 이유가 많은 데죠. 동작 높음. 높죠. 거기는 사실 저는 매우 높음이라 생각을 하는데. 서초 매우 높음. 당연히 높죠. 강남 볼 것도 없죠. 아까 본 결과대로 매우 높죠. 자, 요거는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예요. 보고서. 자, 보시면 장기 균형 가격 수준의 95% 신뢰 구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가격에 거품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한다. 자, 주택 가격에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거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은행에 따지셔야 돼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거품이 존재하는지 그것 때문에 만들어봤어요. 여기 보면은 공급의 장기 균형 모형, 현재 가치 모형, 모형을 나름의 모형 여러 가지 적용했는데 결론은 거품이 형성된 것을 판단했어요.
자, 여기 반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도 거품이 존재할 이제 앞으로도 실제로도 지금도 거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강남, 특히 강남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아파트 평균 3.9% 정도의 균형 가격을 상회한 것으로 반해 균형가보다 7.6% 높다. 서울 강남 지역이. 아유. 근데 이 놀랍게도 이 한국은행 보고서는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2006년도. 이거 지금 보고서 아니라 14년 전 거예요. 네. 경고가 이미 나왔죠. 네. 이런 거 근데 그 당시에 뉴스를 본 적 있나요? 지금도 뭐 이런 보험연구원 보고서 이런 거 나온 거 뉴스에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죠. 언론사에서 왜 좀 부동산 가격에 불리한 부분, 거품에 대해서 말하기를 좀 꺼려 하는지 사실 이제 다음에 좀 다뤄보려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사실 경고가 나왔죠. 예. 그리고 무시했겠죠. 예.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게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됐고, 근데 아무도 예기치 못한 2008년도 외환위기 이후 2009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강남부터 엄청 나왔죠. 강남 진짜 그때 많이 떨어졌죠. 그거 부인하실 수는 없어요. 그 시거래가나 그때 당시 데이터 그냥 네이버 부동산 쳐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 2006년도에도 거품 경고가 있었고 보험연구원도 나름의 요런 데이터를 냈잖아요. 요런 결론을 냈어요. 보험연구원이. 근데 이것도 무시하겠죠. 어쨌든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뽀글이 먹다가 거품 생각이 나가지고 내피셜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싶어서 한국은행도 뭐 보험연구원도 다 거품이란 표현을 쓰고 거품에 대한 나름의 모델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거품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려면요 요 정도의 모델을 가져와서 공식을 가져와서 제시를 하세요. 그럼 두 번째 파트, 아까 말한 아파트 원가가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분양원가, 건축비용, 택지비용, 그리고 시행사 이윤. 요 퍼센트는 좀 무시하시라 했죠. 네, 무시하세요. 이거 55% 먹으려고 갑자기 건설사를 뭘로 보고.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택지비용은 이게 감정도 잘 되고 이미 공시지가도 이제 있죠. 잘 돼 있는데 건축비용. 그러니까 건물값은 이게 건설사마다 또 천차만별이고 하니까 도대체 뭘 쓰고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경실련이 막 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이런 곳에서 공개를 해라. 이건데 공개 안 해요. 영업 기밀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공개 안 하고 소송 중이야 심지어.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실제로 지금 민간 택지까지 확대됐죠. 민간 택지까지 확대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이거 부동산 좀만 관심 있는 분은 이거 아시죠? 기본형 건축비. 이거 사실 그냥 법조문 하나하나 좀 보면서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정한 평당 건축비예요. 거기에는 부가가치세와 건설사 이윤까지 여기 있네요. 건설사 이윤까지 감안한 거예요.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평당 644만 5천. 제가 왜 웃냐면 지주택입니다. 지역주택주와 평당가격이죠. 참 싸죠. 너무 싸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이제 안 걸리려고 그러고 어차피는 빠져나가려고 하고 분양가 이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건설사가 자기네 사람들 막 꽂아놓고 하는 게 법의 허점을 통해서 그런 게 다큐에도 많이 나왔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민간 택지에도 적용되는 지역이 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본형 건축비는. 그리고 정부가 딱 법으로 지정한 거예요. 표로, 진짜 표로 딱 돼 있어요. 부가가치에서 포함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건축 항목에 따라서 이게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막 그냥 정해놓은 거라 이게 실제 시장의 어떤 건축 비용을 잘 반영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이번에 공공택지에 대한 준공원가 61개 항목이 딱 확대가 됐어요. 원래는 뭐 12개 항목이었나 그랬는데 61개까지 항목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SH가 어디입니까? 예. 서울주택공사죠. SH. 이 SH가 이제 경실련이 소송을 했는데 사실상 졌어요. 왜냐면 요걸 내놔라. 경실련은 설계 내역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하도급 내역서 이거 진짜 중요하죠. 원하도급 대비표. 야 진짜 중요한 건데 존재하지 않다고 한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경실련이 결국에는 못 받아냈어요. 이 61개 항목에 대한 공개. 그래서 항소했어요. 올해예요. 올해 9월. 근데 이런 뉴스 못 보셨죠? 잘. 이거 SH가 원래 자발적으로 공개한다고 했었어요. 자발적으로 요 마곡 15단지 요거 우리가 어쨌든 공개할게요. 우리 원가 그 확대된 기준 61개 항목대로 공개할게요 했을 때 한번 그 인터넷 뉴스에다가 쳐보세요. 아파트 원가 공개, 분양 원가 공개만 쳐도 아마 SH공사 먼저 나올걸요? 최근 뉴스로. 뭐라고 했냐면, 영업기밀로 뭐 다 죽일 셈이냐, 막, 언론에서 엄청 때립니다. 언론에서 엄청 때려요. 그래서 공개 안 했죠? 그래서 경실련이 이제 소송까지 했는데, 안 받아들였죠. 지금 1심에. 왜냐면, 어쨌든, 핵심만 넘어갈게요. 어쨌든 영업상의 비밀로 원가를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 중이에요. 이 재판의 어떤 귀추가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된다. 이 SH는 딴 데다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딴 데다 짓는 게 아니라 서울에다 짓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주택 가격의 거품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61개 항목으로 세분화돼서 좀 더 신뢰성을 얻어서 아까 전에 보험연구원이 내재 가치로 전세 가격으로 그냥 때려 넣었잖아요. 그거를 전세 가격 말고 이 공개된 원가 가격을 토대로 해서 넣으면은 거품 형성도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아니 언론은 왜 건설사 이익을 좀 많이 들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아주 커넥션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공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민간 말고요. 공공택지에 짓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잘 공개하고 있는 주택공사가 있어요. 경기주택공사.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세신 분이죠.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옛날에 어떤 것도 했었냐면 막 표준 건설 자재 원가표 막 이런 것도 막 공개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한번 이재명 그분 한번 뉴스 한번 검색해보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관련해서 그분은 다 공개하자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경기도 주택공사 준공된 거에 대한 원가 공개가 쫙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SH가 요거를 공개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게 진짜 아까 전에 그 연구 결과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할 수. 거품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줄겠습니까? 원가를 공개하면.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2019년이죠. 이번이 2019년이에요. 예. 현행은 원래 공공택지에 준공된 아파트의 분양 원가였는데, 주택의 분양 원가 12개 항목이었는데 지금 61개 몇 배가 늘어난 거야. 엄청 늘어났죠. 원래는 그냥 퉁 쳤어요. 토목 공사비 퉁. 근데 이거를 빡 나눴죠. 토공사, 흑마기 공사, 비타민 공사, 옹벽 공사, 석축 공사. 어디 썼는지 너네 세분의 다 공개하라 이거예요. 또 이거 공사비, 건축 공사비, 공동관사. 이 건축 공사비도 공사비 퉁 치지 말고, 토목도 퉁 치지 말고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철골로 얼마 썼냐 막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거품 여부를 잘 측정할 수 있는데 왜 공개를 안 하지?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짜 시행 이윤 5%인지. 네, 저도 궁금해요. 이건 공개하라는 거야. 기계 설비 공사비 퉁 치지 말고, 급수 설비, 금량 설비, 오피스, 퉁기능, 승강기도 얼마 들었는지, 얼마 들었는지 다 봐. 다 내놔봐. 이런 거예요. 네? 항목을, 근데 이거를 SH가 올해 2020년 하려다가 언론사 때려서 끼깅거리다가 경실련이랑 공개 안 하고 있다가 경실련이 이제 욕한 거 아니에요? 목이 말라서 경실련이랑 이제 소송까지 갔는데 1심 이제 경실련이 사실상 패소했고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2심까지 지금 진행 중이다 라는 거죠.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는 서울의 공공택지에 준공되는 아파트 이제 원가는 이게 공개가 이제 해야 해요. 해야 해요. 네. 재밌겠죠? 네. 와,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철근 콘크리트 얼마나 쓸까? 네? 철거 얼마나 쓸까? 진짜 궁금합니다. 공개 여부는 그러나 미지수. 하여튼 요런 이슈를 잘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서울 아파트 거품 맞다. 내피셜 아닙니다. 보험연구원이든 한국은행은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이 한국은행 보고서는 너무 많은데 2006년도 거도 있고 2008년도 거도 있어요. 2008년도 거는 보고서로 저기 KB 금융이랑 싸웠죠. 네? 싸웠어요. 막. 하여튼 거품이란 표현은 심각한 연구 주제입니다. 심각한 연구 주제. 막 제가 막 서울 아파트 못 가지고 있어서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못 가지고 있는 건데, 못 가지고 있어서 막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맞죠. 거품이 확 와닿잖아요. 거품. 마치 뽀글이 뽀글뽀글 맛 좋은 라면 끓일 때처럼. 사실 뽀글이는 그냥 거품이 없는데 그냥 거품 어감이 있어서 그냥 오늘 제목에다 그냥 갖다 붙인 거고요. 어쨌든 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많다라는 거 잘 아시고, 그 많다라는 거를 반박하고 싶으면 일단 원가부터 공개해봐요. 원가 요거 항목대로 공공택지 기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못하죠. 네, 못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